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놓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완책은 규제 완화라기보다 부동산 수요 억제의 본게임을 열기 위한 신호탄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팔고 싶어도 못 팔던 집을 거래 가능 상태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수자가 4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막혀 있었는데 이 장벽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한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임대차 잔여 기간만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 시점을 삼해서 6개월까지 미루는 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다주택자를 구제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나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늘어난 기간까지 인정하는 방안은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2.7배까지 늘어납니다. 10억 원의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3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은 4억 원을 넘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카드는 보유세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거래는 열되 투기적 보유의 기대 수익은 낮추겠다는 것이 이번 보완책의 핵심입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용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완책, 이건 역시 규제 완화 조치보다는 시장에 좀 더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구조적으로 거래가 막힌 물량을 거래 가능 상태로 전환해서 중과 유예 종료가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라는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유지용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고요. 문진석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먼저 유 기자,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11호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어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네. 의원님. 네네. 이번 주에 후속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들리고 있는데 혹시 중과세 유예 이후의 보완책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아직은 구체적인 보완책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네. 네, 조만간에 국토교통위에 아마 보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네. 네, 그때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실제 매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오게 한다. 만약에 그렇게 연결된다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거래를 완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조치가 되면 네네.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문제를 보완을 하겠다 이런 취지이거든요. 네네.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최근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에 봐도 무방할 정도의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내에 또는 청와대 참모진 내에서 다주택자 인위적으로 팔게 하지 않겠다.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만들겠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에 집중하는 이유를 뭘로 보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최근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일관되게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런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현상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네. 이런 언급은 급매물을 잡아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해보겠다는 얄팍한 투기 행태를 바로 잡겠다 이런 의지로 이해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대통령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을 겨냥한 경고가 아니고 투기 목적 보유에는 더 이상 관용이 없다 이런 원칙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계속해서 좀 골칫거리를 썩였던 부분이 바로 이 부동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데 부동산은 이제 규제와 그리고 공급 이 양쪽 날개로서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어느 것에 지금은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수요자 보호, 그다음에 조세 형평 두 가지 원칙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네네.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가 그동안에 시장에서 유예를 또 해주지 않겠어 하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쐐기를 박으면서 종료가 올 9일로 확정이 됐고 지금 강남권을 비롯해서 시장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긍정적 신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이런 거 같아요.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많이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정부에서 과거 정부 우리 민주정부에서 여러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 먹히지 않았다는 게 뭐 이유가 저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러다 말겠지 뭐 이런 생각이 시장에 작동한 결과 정책이 전혀 먹히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뭐 강력한 그 의지를 가진 정치인으로 이렇게 읽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정책 또한 후퇴하지 않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시장에서. 네. 그 기대의 심리와 또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할 거다 이런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시장에서 효과를 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지방선거 이후에는 결국 보유세까지 가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중론입니다. 어떻게 봐야 네,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조세 형평이라는 문제, 집을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한 조세 형평 문제도 얘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이익을 더 이상 내지 않겠다. 갖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보유세 부분도 반드시 손을 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적 뒷받침은 좀 확인이 됩니다. 지난 5일이죠. MBS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 잘한 조치다 61% 나왔고 잘못했다 27% 나왔습니다. 그 민심의 뒷받침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메시지와 정책 방향이 다수 국민의 뜻과 크게 괴리되지 않았다 이런 신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완화나 유예보다는 원칙 있게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투기 억제라든가 조세 형평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메시지는 민심의 지지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맞다라는 이런 평가인 것 같고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 효과를 실제로 만들어낼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도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에서는 어떻게 정책적 뒷받침을 할지 마지막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네. 당의 정책적 뒷받침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당에서는 좀 더 이것에 방향을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그 당과 정책에 대해서 당에 보고된 바는 없고 또 우리 국토위에도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그 당에서는 정책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직 당정 협의는 없습니까? 당정 상임위나 국토부 차원에서. 아직은 아직 그 보고된 바는 없고요. 네네. 이제 발표 전에 보고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 보고되는 과정에서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네네. 또 선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의 피해를 줄이고
이게 시장에 연착륙될 수 있는 방식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정책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아끼지 않을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유 기자, 네. 그 대통령의 그동안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 한번 요약하는 것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죠.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부터 어제까지 그 부동산 관련 글을 총 17번 올렸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 점은 강경한 기조라는 점이죠. 이제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다주택자의 그 논리를 옹호한다고 하면서 그 관련 기사를 첨부하고 직격하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 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제 글들을 많이 올리셨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번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서도 대비 안 한 다주택자의 책임이라고 그렇죠. 네, 네, 기억합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 논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그 정부의 그 정책 기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